평범한 하루예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샤워를 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엉망이 돼요. 한 번에 서투른 동작으로 바닥에 물을 흘리고 팔을 허공에 펄럭이며 무서운 속도로 몸이 바닥에 가까워져요. 모든 것이 캄캄해집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고음의 징징거리는 소리예요. 아야, 머리! 조심스럽게 일어나요. 피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더 좋은 점은 성가신 소음이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화장실을 나서는데 고양이 마일로에게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마일로가 하악질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요. 칠칠맞기는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과 마일로?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부딪혔나봐요. 여러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향해요. 마일로가 여러분을 따라가요. 투덜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왜 자기는 침실에서 자면서 나는 못 자게 하는 거야? 왜 아직 밥도 안 주지? 이 가죽 생명체는 너무 게을러. 소파를 긁어놓을까? 아니면 베개에 쥐를 갖다 놓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집에 쥐가 있다고? 두 번째 생각은 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잘한다. 습관처럼 우유를 마일로의 그릇에 붓고 다른 그릇에 마른 사료를 채워요. 여러분의 느릿한 행동에 고양이는 불만이 있나 보네요. 맙소사 빨리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제 여러분은 사랑하는 고양이 마일로가 실제로 심술궂은 노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화장실에 갇히기로 결심해요. 변기 뚜껑에 무겁게 앉아있다가 누군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를 뻔해요.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에 쥐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잘 됐네요. 지금 여러분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마리의 곤충을 바라보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 중 하나는 다른 하나한테 속임수라며 비난하고 있어요. 잠깐, 속임수라고요? 똑똑히 들렸어요.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고양이가 깨진 화분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최악인 건요, 고양이가 정말 다친 것 같아요. 계속 야옹야옹 하면서 낑낑거려요. 아프다 아파 내 발. 아야. 하지만 오늘은 소파에 상처가 나면 안 된다고. 마일로를 안아 캐리어에 밀어넣고 이봐 조심해 이 가죽 가방아. 병원으로 향해요.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해요. 동물병원 대기실이 꽉 찼어요. 이런,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30분이 지나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노란 비단뱀이 구석에 있는 소녀에게 안겨있는 햄스터에게 수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통통하네, 예쁘네. 햄스터는 자신의 견과류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숨겼더라? 어디? 할머니와 함께 온 작은 개는 바늘에 대해 불안해해요. 그 날카로운 걸 한 번만 더 나한테 갖다 대기만 해봐. 후회할걸? 내 발에 닿는 모든 걸 파괴할 거야. 드디어 여러분의 차례예요. 수의사가 진료실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마일로를 안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절망적인 표정의 청년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 강아지 왜 이러는 거예요? 수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쳐다보지만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집중해요. 아주 약하게 들리는 소리는 초콜릿 맛있어. 수의사와 불안해하는 주인에게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다고 말하자 수의사는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료실로 사라져요. 잠시 후 그 남자는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강아지를 안고 퇴장해요. 그들이 떠나고 수의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걔가 초콜릿을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또 시작이군요. 정직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수의사에게 동물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수의사는 여러분을 믿지 않죠. 하지만 다른 강아지 2마리와 마일로 그리고 늙은 다람쥐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말을 믿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고 배가 많이 고파요. 생각나는 건 계란 후라이와 베이컨뿐이에요. 잠깐, 베이컨? 하지만 그건 오늘부터 여러분은 채식주의자예요.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져요.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음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하지만 동물이 말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여요.
그들 중 일부는 기자들이지만 다른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반려동물 주인이에요. 마일로는 뾰루퉁해요. 쉴 새 없이 투덜대며 여러분을 부르더니 여러분 다리를 물어뜯고 계단 아래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요. 저녁이 되면 피곤하지만 행복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은 주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건강 및 심리적 문제를 가진 동물들을 여러 마리 구했어요. 어두운 침대에 누워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바로 그때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곧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돌봄 전문가가 될 거예요. 동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주인과의 오해를 풀도록 도와주죠.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매일 더 많아질 거예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돕고 강연을 해요. 전 세계의 동물병원을 열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일하게 해요. 공원을 산책할 때는 새들이,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요. 동시에 수많은 동물들이 도움을 구걸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은 그들의 스피커 역할을 맡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유명해졌어요. 동물들은 고마워하며 그 보답으로 지구에서 일어날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해요. 동물들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특정 종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알아채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면 이제는 동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줘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물원, 서커스 및 동물의 의지에 반해서 동물을 가두는 기타 장소에 대한 캠페인을 함께 계획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검은색 밴이 옆에 멈췄어요. 복면을 쓴 큰 남자 몇 명이 여러분을 붙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어요. 문이 등 뒤로 닫힙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몇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이 여행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들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어딘가로 인도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은 발을 헛디뎌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세게요. 눈을 뜹니다. 마일로가 여러분 위에 서서 누워있는 여러분의 몸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마일로는 어떠한 문장처럼 들리는 야옹 소리를 내고는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걸어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꿈이었던 걸까요?